페이지 125페이지. 이제 무슨 권 남았냐? 수권하고 생물권, 외권이 남았지? 일단 수권. 수권은 이제 지구상의 뭐예요? 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수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 먼수와 먼수로 나눌 수 있어. 담수와 해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권 중에는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정도 된대. 97이나 98이나 거기 지금 97% 정도 되고요. 담수가 약 3% 정도 된대. 자, 여기서 담수는요, 짜지 않는 물을 담수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표현하면 육지의 물을 얘기를 하지. 그지? 의미상 육지의 물. 해수는 바닷물. 그러면 육지의 물의 담수의 구성은 제일 많은 게 뭐야? 빙하. 그렇지, 빙하. 빙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니? 지하수. 그 다음에 아주 조금 뭐가 있어? 강, 하천,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어? 강, 하천수야. 지하수가 아니라 강, 하천수. 강, 하천수 쓰다가 부족하면 이제 뭘 써? 지하수 좀 빼다 쓰고. 빙하는 이용량이 거의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빙하가 어디에 있는 게 빙하예요? 극지방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극지방에 있고 남극 북극에 많지. 거기다가 고산지대, 뭐 에베레스트 산맥 아니면 알프스 산맥 이런데 고산지대에 얼어 있는 얼음을 우리는 빙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극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산지대에도 있는 게 빙하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 해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98%, 9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해수를 얘도 봤더니 인간의 편의상 층으로 나눴어요. 얘도 층상구조죠. 성층구조 또는 층상구조. 또 기준이 있다는 얘기지. 층상구조의 기준은 뭐예요? 얘도 온도 변화야. 수온 변화. 수온 변화. 수심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들어가 봤다 이 얘기지. 그랬더니만 온도 변화의 변곡점이 몇 군데가 나타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층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X축이 온도, Y축이 수심, 물의 깊이 수심이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온도가 한 15도 정도가 된다고 치자. 표층 수온의 온도가 15도. 들어가면서 수심으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측정했더니만 15도가 처음에 어떻게 되더래? 거의 유지가 되더래.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차가워지더래. 그러다가 또 유지가 되더래. 차가워지면서 유지가 되는 이때 온도가 대략 몇 도야? 4도. 0에서 4도가 되겠지. 0에서 4도. 그래서 여기가 수온 변화의 변곡점이고 여기가 수온 변화의 변곡점이야. 그래서 요 층, 무슨 층이라고 그래요? 얘를 혼합층이라고 일단은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층,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4도로 유지가 되는 이 층을 심해층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죠. 이때 이 혼합층, 말 그대로 뭐 하는 층이란 얘기야? 혼합되는 층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죠?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으로 혼합되는 층이다. 그러면 혼합층이 가지고 있는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바람이 세면 깊은 곳까지 혼합이 될 거고, 바람이 약하면 얕은 곳까지만 혼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합니다. 알겠죠? 야, 이해됐냐? 그러면 어느 지역의 바람의 세기가 가장 세? 그거는 암기해야지. 지구 전체에서 위도로 구분했을 때 일단은 지구가 이렇게 생겨먹고 여기를 적도라고 했을 때 적도 위도가 몇 도니? 0도지. 적도 0도. 그 다음에 3등분해. 대충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북반구, 남반구 대칭. 알겠죠? 이때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야? 저위도? 여기 저위도면 적도 부근을 저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쯤? 중위도? 중위도는 한 20에서 30도를 중위도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바람이 세? 고위도? 60도 이상? 고위도라고 하는데 바람 세겠지? 자, 바람 세기가 가장 강한 곳은 어디냐? 중위도예요. 20에서 30도. 다시 얘기해서 요 정도 지역의 바다. 20에서 30도. 여기가 바람이 가장 센 지역의 바다야. 알겠지? 그래서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뭐하다? 두껍다. 그러면 저위도, 적도와 같은 저위도는요,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래서 적도는, 저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뭐하다? 얇아. 그러면 고위도는 바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남극이나 북극 바람 열나 세게 부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바람 세겠지. 근데 여기는 혼합층이 없어. 왜 그럴까? 고위도 지역은 상상을 해봐. 노르웨이, 북반구 좀 극지방에 있는 곳. 거기 바다. 손 담가. 손이 어때? 엄청 시리겠지. 추운 지방이니까. 그래서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 자체가 몇 도야? 0에서 4도야.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층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0에서 4도로 표층에서부터 그냥 쭉 유지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게 뭐야? 고위도 지역의 바다야. 알겠니? 그러면 저위도 지역은 어떨까? 적도 부근의 저위도 지역은 표면 온도가 15도보다 훨씬 높겠죠? 한 25도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표층 수온이 대충 한 뭐 20에서 25도, 25도라고 치자. 그래서 시작을 하고 바람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이렇게. 요게 혼합층이야, 얘는. 이해됐니?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주황색 그래프가 저위도. 처음에 그렸던 흰색 그래프가 어느 지역의 바다? 중위도 지역의 바다.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표면서부터 그냥 무슨 층이다?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A, B, C 그래프에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구분해라 라는 거 많이 물어봐요. 알겠니? 자, 그리고요. 수온약층을 보자면 수온약층은요. 아래쪽과 위쪽을 비교했을 때 얘 하나 어디가 온도가 높아? 아니, 수온약층에서 아래쪽과 위쪽 위쪽이요? 위쪽이 온도가 높지? 네.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대류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 아직 감이 안 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물 집어넣고 가스불을 켰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겠지. 이때 대류가 일어나려면 어디가 뜨겁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아래쪽, 열받는 곳이 아래쪽이잖아. 아래쪽이 뜨거워야지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겠어요? 지금 얘는 아래쪽과 위쪽 중에서 어디가 뜨거워? 위쪽이 뜨거워.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수온약층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안정적인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다. 안정한 층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온약층의 특징 때문에 얘 자체가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는 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해층에 있는 물질과 혼합층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섞이는 걸 수온약층이 뭐 한다는 얘기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있음으로써 심해층의 물질과 혼합층의 물질이 잘 섞이지 못하게 됩니다. 아예 안 섞이는 건 아니고
섞이긴 섞여요. 왜냐면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이제 용승작용에 의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혼합층에 있는 물질이 침강작용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이제 일부 섞일 수는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섞이지는 못한다는 뜻이야. 그게 수온약층에 대한 특징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됐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것도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중에서 1년 내내 연교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은 심해층이야.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니지. 여름에도 심해층은 몇 도야? 0에서 4도. 겨울에도 몇 도야? 0에서 4도. 연교차가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어. 아시겠어요?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층은 수온약층이지.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물 자체가 교재에 보게 되면 물은 비열이 뭐한 물질이다? 큰 물질이야. 물은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그리고 비열이 크다 해석하면 이건 무슨 뜻이니? 온도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쉽지 않다. 비열이 클수록 쉽게 온도 변화 쉽게라고 하면 안 쓰지 말자. 온도 변화가 어렵다라고 그냥 써요.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어렵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지구의 표면의 70%가 바닷물로 채워져 있대. 나머지 30%가 육지로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지구는 70%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이기 때문에 지구는 온도 변화가 그나마 쉽게 일어나 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기에 그래도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됐고 우리 몸도 70%가 뭘로 채워져 있어? 물로 채워져 있지.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한 성분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이게 수권에 대한 얘기예요. 됐어? 패스. 그 다음에 생물권? 생물권 패스.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아가는 권역이라는 뜻인데 생물이 살아가는 권역은 직권에 생물권이 있어 없어? 직권도 생물권에 포함되지. 왜? 땅에 생물 살잖아. 기권에 있어 없어? 기권에 분포하지. 곤충도 날아다닐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면 곰팡이 포자들. 네? 곰팡이도 생물이잖아. 얘네가 날아다녀요? 포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아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습하면 만약 여름철에 뭐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왔어. 습해. 갔다 벽에 막 뭐 피어 있어. 그럼 곰팡이 포자들이 날아다니는 게 그런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권도 생물권이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고 수권은 어때요? 당연하지. 그래서 생물권은 기권에도 분포, 직권에도 분포, 수권에도 분포한다. 단 외권에는 분포해야 안 해. 외권에는 분포 못합니다. 외권은 쉽게 해서 우주란 얘기예요. 지구, 대기 밖. 그래서 생물권은 일단 그 정도. 알겠지? 패스. 결국은 남아있는 권은 이제 무슨 권만 남았어? 외권. 외권을 정리하면 되겠네. 외권, 지구, 대기권, 밖. 얘를 외권이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얘하나 대기권 밖. 그러면 외권은요 지구를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대기권이라고 치자. 이 바깥쪽을 외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 바깥의 외권에는 특징적으로 정리할 특징은 뭐냐? 외권에 존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구 자기장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야.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 자기장 뭔지 알지? 자석 그러면 자기장 나와야 되겠지?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생각을 하면 지구의 남극이 N극이야 S극이야? 남극이 N극, 북극이 S극. 알겠어요? 왜 그러냐? 남극은 우리가 S라고 하잖아요. S극 아닌가요? 아니지. 남극이 N극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북극을 N, 남극을 S라고 하는 이유는
나침반을 뒀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라서 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침반의 N극, 나침반의 N극은 나침반 자체가 자석이잖아. 나침반의 N극 자석이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지구의 북쪽에 무슨 극 자석이 있다는 얘기야? S극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북극이 S극 자석이야. 크게 보자면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자석으로 본다면 오히려 남쪽이 무슨 극 자석이라고? N극 자기장. 북극이 S극 자기장. 알겠니?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구 자기장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형성이 돼. 그러면 이 자기장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렇대, 과학자들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화성 있잖아, 화성.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다가 인류를 옮기려고 하는데, 머스크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꿈이기도 하고 상상이. 화성이 생물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뭐 액체 상태에 물이 없고, 더 중요한 건 화성에 자기장이 거의 없어. 자기장이 거의 없어. 그게 생물이 살아가기에는 악조건이야. 왜냐면 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뭔 역할을 하냐면 봐. 지구 저 멀리에서 여기 지우자. 지구 저 멀리에서 태양이 있어. 그치?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뭘 뿜어낸다고? 빛을 뿜어낸다 그랬잖아. 근데 빛만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끊임없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전자를 막 뿜어내.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얘기는 수소, 핵, 그리고 전자 이런 거 막 뿜어내. 그래서 태양에서 막 뭐가 날라와? 우주 공간에서 뭐가 날라오냐면 전기 띤 입자가 날라와. 양성자라든가 아니면 전자와 같은 전기 띤 입자들이 막 날라와. 이 전기 띤 입자를 통칭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전기 띤 입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해. 태양풍. 알겠니? 이 전기 띤 입자가, 전기 띤 입자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날아와서 생물한테 부딪히면 치명적이야. 그게 방사선이거든. 생물이 잘 살아 못 살아. 죽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태양풍이 그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적은 양이라도 지구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생물들이 그거 맞고 나중에 어떻게 돼? 죽을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물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단 말이야. 전기띤 입자가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누가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누가 막아줘? 자기장이 막아줘. 자기장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태양풍을 뭐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과 전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것도 배우잖아. 전자기유도. 자기장을 변화시켰더니만 전기가 만들어진다. 전기를 변화시키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전기 띤 입자가 뿅 날라오다가 자기장이 있으면 쉽게 못 들어와. 그래서 지구 주변에는 자기장 때문에 전기 띤 입자 태양풍이 못 들어오고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아. 분포하고 있겠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가 아예 못 들어온 건 아니고 찔끔찔끔 들어오는 데가 있어. 어디로 들어와? 이 극지방 쪽으로 뿅 들어와. 가끔. 그러면서 전기 띤 입자가 극지방 쪽에 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들어오면서 대기의 공기하고 부딪혀. 빛이 나. 그게 바로 뭐야? 오로라야. 그러니까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는 얘기야? 극지방.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에 전기 띤 입자, 하전 입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게 오로라 현상이에요. 어쨌든 들어오는 걸 누가 막아준다? 자기장이 막아준다. 더군다나 지구 자기장이 만약에 태양의 태양풍, 이 압력이 없다면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예쁘게 만들어질 텐데, 태양풍을 받는 이쪽 부분, 지금 그림처럼 이쪽 부분은 압축이 돼버려. 그리고 이 반대쪽은 압축되지 않고 펼쳐져 버려. 그래서 실제 지구 자기장 모양은요, 태양이 있는 곳, 태양풍을 받는 곳은 압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생기어 먹을 거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압축됐고 늘어졌고. 이게 이제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태양풍은 전기팀 입자인데, 야, 인간들의 머리가 진짜 좋아. 생각이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태양풍을 이용을 해서 인간들은, 과학자들은 또 저런 것도 생각해. 쟤를 이용해서 우주 여행을 할 수도 있겠다. 쉽게 얘기해서 우주선에 돛을 다는 거야. 우주 공간에는 바람이 없잖아. 근데 돛을 달아. 거대한 돛을 달아. 그러면 끊임없이 태양에서 날아오는 뭘 받겠니? 태양풍을 받아. 근데 그 힘이 세, 약해? 굉장히 약해. 이 전기팀 입자가 뭐 맞아봐야 뭐 충격을 많이 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매우 약해. 하지만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받아. 그리고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 마찰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풍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뭐 그렇게 급가속이 되겠니? 조금 빨라지겠지. 아주 미세하게. 근데 그걸 누적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받아. 계속 점점 어떻게 돼? 계속 빨라져. 그리고 태양풍의 저 전기팀 입자의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누적되면 이 우주선 돛담배는 나중에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야? 빛에서 가까운 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아이디어를 아직 실험 불가능.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에 돛담배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대단하지 않냐? 인간들의 머리가 참.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외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외권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외권과 지구 내부의 기권, 수권, 직권, 내부권하고의 관계에서 외권과 그 지구 내부권 상호 간에는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태양풍 들어오잖아요. 그 정도의 물질은 뭐 취급도 안 해. 알겠어요?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대신 무슨 교환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에너지 교환. 에너지 교환은 오케이. 태양빛 에너지, 지구가 뿜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됐니? 끝까지 안 일어나네. 뭘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자, 제일 마지막 이 126페이지서부터 127페이지 내용은 뭐니? 지금까지 배웠던 지구 시스템, 외권까지 포함해서 지구 시스템은 서로 뭐하고 있다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장에서 상호작용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장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쓰나미, 한글로는 지진해일이라고 표현해. 지진해일은 지구 시스템의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야. 일단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지진은 직권이겠지. 해일은 파도잖아. 무슨 권이야? 수권. 그래서 지진해일이라고 하는 쓰나미는 먼 권과 먼 권의 상호작용이다. 여기다 쓸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까지 쓸까요? 그러면 쓰나미는 무슨 권과 무슨 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오로라는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태풍은 학생들이 태풍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 태풍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시죠? 태풍은요, 바닷물이 증발을 해야 돼. 엄청난 양의 물이 증발을 해.
그리고 그 증발된 물이 올라가다가 다시 뭘로 변해? 물로 변하겠지. 수증기가, 그러니까 증발한다는 얘기는 물이 수증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수증기가 다시 뭘로 변해? 구름, 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면서 이동하는 게 태풍이잖아.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바닷물이 증발하니까 수권, 그리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기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지 태풍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광합성. 멍권과 멍권의 상호작용이야. 생물권, 광합성하는 게 생물이니까, 그지? 그 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뭘 써? 이산화탄소 쓰지? 그리고 산소 뿜어내지? 그러니까 멍권하고의 상호작용이야. 기권하고의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광합성은 생물권과 기권, 얘네들의 상호작용. 이해됐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해. 화석연료의 연소. 이거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자, 화석연료가 뭐냐? 석탄 소비를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해요. 석탄 소비가 무슨 권이야? 직권이야. 화석이 땅에 매몰되어 있는 게 화석이니까. 화석연료의 정의는 생물이 화석화돼서 만들어진 연료라는 뜻이에요. 석유석탄이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화석연료 자체는 석유석탄은 생물권이 아니야. 이거 죽은 놈이니까 땅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건 직권이야. 화석연료는 직권. 그걸 연소시켰대. 세우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돼서 기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겠지. 그래서 화석연료는 멍권과 멍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물권도 거기에 좀 기여를 하지. 누가 태우냐? 사람이 태우니까. 그치?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생물권도 좀 영향이 있죠. 생물권 동그라미 쳐줘? 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 그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각 권의 상호작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페이지 12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8페이지 1번 가나다라 많은 지구 시스템의 어느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지 옳게 연결해라. 빙하 수권이겠죠. 멘틀 직권, 오존층 기권, 태양풍 외권, 미생물 생물권. 미생물도 생물이에요. 문제 2번 직권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번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무슨 분포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아니지. 아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나누는 구분 기준 설명을 했었잖아.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랬지? 지진파의 속도 변화. 책에서는 구성 물질, 밀도 이런 것들, 성분. 그래서 온도에 따라가 아니라 지진파 속도 변화. 근데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요. 구성 물질의 성분, 종류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성 물질의 성분. 2번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 물질이 뭐였어? 규산염 물질. 화학식은 어떻게 되니? Si O 포 4 마이너 은이. 이게 규산염 광물이었지.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다. 얘한 어때? 맞아요. 맞는 말이지. 멘틀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80. 한 약 80% 차지한대. 4번 외핵은 고체, 내핵은 액체 상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외핵이 무슨 상태야? 액체. 내핵이 고체 상태.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별개의 내용인데 봐봐. 아까 지구 외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 그랬니?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장이라고 그랬지? 자기장. 지구는 자기장이 있는데 왜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을까?
그 얘기는 왜 지구는 자기장이 있을까? 말 그대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서? 아니야. 아직은 그 내용이 원인이 명확하게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자기장을 갖게 되는 유력한 이론 이름은 다이나모 이론이라 그래. 다이나모 이론. 이론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외핵이 액체 상태로 끊임없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대. 그런데 외핵의 구성 성분이 뭐예요? 내핵 외 구성 성분이 뭐니? 철과 니켈. 금속 성분인데 액체 상태로 존재한대. 외핵은. 근데 금속은 뭔 상태로 존재하냐?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철, 양이온, 니켈도 금속이니까 양이온으로 존재하는데 그 이온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대. 그게 다이나모 이론의 핵심이야. 그래서 움직이면 전기팀 입자가 움직이면 아까 전기와 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 전기와 자기.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팀 입자가 움직이면 걔 움직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게 다이나모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는 남극이 N극, 북극이 S극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고정된 게 아니야. 과거 지구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N극과 S극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또 어떻게 돼? 바뀌어버려. 그래서 남극이 N극에서 무슨 극으로? S극으로. 북극이 S극에서 N극으로 바뀌는 시기가 존재를 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지금 자기장에 비해서 반대로 바뀐 그 시기를 역자극기라고 얘기해요. 역자극기.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구에 여러 번이 일어났었어. 알겠니?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지구의 자기장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외핵의 액체 상태고 외핵에 있는 존재하는 철과 니켈이 양이온 상태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론이야. 그러면 화성에서는 자기장이 없어진 이유는 내핵의 활동이 또는 외핵의 활동이 화석에 핵이 존재한다는 그 핵들이 지구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액체 상태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지. 물론 가봐서 조사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멈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화성도 과거에는 지구처럼 자기장이 지구 정도의 자기장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래.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래서 핵의 활동이 멈췄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그림은 기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냈다. A, B, C, D 이름을 써라. A 이름 뭐예요? 대륙권. B 성층권. C 중간권. D 열권. 2번. A, B, C, D 중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층 어디다? D 열권이다. 문제 4번. 그림은 해수의 층산 구조를 나타냈다. 성층 구조를 나타냈다. 가나다의 이름을 써라. 기억 이름 뭐예요? 혼합층. 복습 차원입니다. 니은은 수온 약층. 디귿은 심해층. 2번. 기니디 중에서 가장 안정한 층. 안정하다는 여기서 뜻은 뭐예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예요? 니은 수온 약층이 돼야 되겠죠? 3번. 기니디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층. 당연히 누구예요? 이건 심해층이 되겠죠? 야, 근데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 우주선을 보내고 태양계 넘어 보이저 탐사선 2호가 막 태양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심해는 아직 조사를 못했어요. 바다는 아직 조사를 못했어.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몰라. 간간히 심해에 사는 아주 특별한 뭐 생물들을 막 발견하고 그러긴 하지. 근데 극히 일부만 발견돼. 그래서 심해의 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연구 대상이고 막 그러잖아. 어디 다큐멘터리 보니까 심해에 사는 심해 아귀가 있거든. 아귀 물고기
아구찜 할 때 그 아구가 아귀예요. 심해 사는 아귀 중에 어떤 종은 발견을 이렇게 건져냈는데 다 암컷만 잡히는 거야. 수컷이 없는 거야. 수컷이. 말이 돼? 수컷이 없으면 번식을 해 못해. 근데 잡히는 족족 다 뭐야? 암컷이. 그래서 왜 그럴까? 나중에 조사해봤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컷 아기가 그 종의 암컷 아기보다는 크기가 되게 작대. 근데 수컷 아기가 이제 암컷 아기하고 이제 짝짓기를 한 거야. 짝짓기를 하는데 이제 암컷 몸에 붙은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붙은 수컷 아기의 입도 사라지고 눈도 사라지고 심장도 사라지고 아니 융합이 된 거야. 아예 붙어가지고 암컷의 세포화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냐면 수컷이 가지고 있는 정소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정자 생산해내는 그 기관만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컷 아기가 수컷하고 그러니까 수컷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수컷 자체가 암컷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수컷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래. 그런 일이 심해에서 일어난다. 자,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써라.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물질의 이동이 적다. 태양풍을 막아주고 지구 자기장이 분포한다. 무슨 권이야? 외권이 되겠죠. 문제 6번.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 가나다라마 관건, 직권과 수권이 되겠죠. 태풍, 무슨 권과 무슨 풍? 무슨 권? 수권과 기권. 호흡은 호흡하는 건 생물권이지. 생물권과 기권. 이산화탄소 배출이니까. 생물권과 기권. 이해되시죠? 우리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방출하잖아. 산소 먹고 기체. 오로라는 외권과 기권. 뿌리에 의한 풍화. 뿌리는 식물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뭐가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얘기를 해요. 암석이 부서져서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생물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풍화는 무슨 권을 의미해요? 직권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생물권과 직권이라고 얘기를 됩니다. 이해됐나요? 됐어?